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8일인데요. 한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뉴욕 증시가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긴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6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6% 상승 마감하면서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6%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6% 오르면서 11,8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 긴축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금리는 올랐는데요. 10년물 금리 전장 대비 5bp 가량 오른 3.32% 수준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달러화 같은 경우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직후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감 무렵에는 전장 대비 0.16% 가량 떨어지면서 109.6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이슈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카토 인스티튜트라는 싱크탱크와 대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또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본인의 견해, 마이 뷰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때까지 고강도 긴축을 계속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뭐 70년대에 스탑앤고 형식 뭐 이런 거를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추세 이하의 성장, 즉 이제 추세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장률을 가지면서도 고용시장을 다시 균형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물가 안정과 어떤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연준이 이 긴축기를 통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9월 FOMC 2주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 중에 86%는 다음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75bp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런 전망이 점차 힘을 더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기존에 50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던 노무라가 75bp 인상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라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요 은행들이 모두 75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고강도 긴축을 예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다.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죠. 캐시우드가 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페드가 지금까지 최근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내린 요인은 결국은 페드가 정책 경로를 금리 인하 쪽으로 변경을 하는 페드 피벗은 아직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는 점을 이 파월 의장이라든지 여러 연준 인사들이 명확하게 하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최근에 하지만 이 월가의 좀 이슈 메이커이죠. 캐시우드 이번에도 페드 피벗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상당한 페드 폴리시 피벗, 페드의 어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캐시우드 연준이 정책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 압박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을 오늘 이제 파월 의장 또한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어떤 취해야 되는 태도는 과거 폴버커 의장 때 이런 인플레이션을 대응할 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십수년간 이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터진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불과 이게 2년 남짓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고 결국 물가 상승세가 자연스럽게 진정이 되면서 연준 페드 폴리시의 어떤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와 캐시 우드 이제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저점을 치지 않았다라고 트위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거물 투자자 두 명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주요 뉴스 중에 유럽중앙은행 뉴스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뒤늦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ECB가 오늘 정책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금리를 75bp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었고요. 그 결과 11년 만에 첫 인상을 단행을 했었고, 당시 이제 이 ECB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무려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8월 CPI가 전월 동기 대비 9.1%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물가 압력이 굉장히 큰 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결국 ECB 또한 자이언트 스텝 대열에 합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번의 회의 동안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내년 1분기에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지속이 된다면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하방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인사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에반스는 이제 9월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폭을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50bp든 75bp든 오픈마인디드 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8월 CPI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8월에 어떤 물가는 어땠는지, 과연 전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갔는지, 혹은 여전히 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연준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오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굉장히 어떤 긴장된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이 프리-CPI 위크 CPI를 앞둔 이제 한 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CPI 같은 경우 9월 13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9월 FOMC 일주일 정도 앞두고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장은 다소 관망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두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4주 연속으로 감소를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6천 명 감소한 22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월스트리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실업보험을 청구한 실업자 수가 지금 감소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7월에 소비자 신용 지표도 나왔는데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 전월보다 238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연율로 해서는 6.2%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유틸리티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와 파이낸셜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우선 오늘 헬스케어 중에서는 이 모더나에 대한 긍정적인 콜이 나왔습니다. 네, 도이치방크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 수준에서 매수 수준으로 한 단계 올렸고요. 네, 오늘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혼조된 흐름 나타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보와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약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강보와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전장 대비 2%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파월이 또다시 긴축적인 발언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4천선을 회복하는 등 상당히 이제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도 함께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